그 물리 데이터 모델링의 그 네 번째 절은 그 반정교화라는 이제 챕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반정교화는 뭐 디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에 앞에 D자가 붙어가지고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정교화라고도 하고 역정교화라고도 하고 뭐 그 많은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뭐 쓰든 간에 개념은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논리 모델링에서 정교화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데이터 모델의 그 데이터 중복을 최소로 해서 데이터의 일관성, 정확성, 안정성 등을 보장해서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최적의 구조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교화된 데이터 모델은 시스템의 성능 향상, 개발 과정의 편의성, 운영과 단순화를 위해서 정교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얘기죠. 정교화 원칙에 위배되지만 뭐를 위해서? 성능이나 개발 과정의 편의나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이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비정교화, 반정교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정교화 방법에는 그 테이블 관점, 칼럼 관점에서 반정교화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테이블의 분할과 테이블의 중복에 관련돼서 테이블 관련됐고 그 다음에 컬럼 중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반정교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정교화에 대한 데이터 구조는 성능과 관리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데이터의 일관성, 정합성을 했을 수 있다. 당연하죠. 중복이 되니까 중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특징에 보면 중복을 최소로 하여 무결성을 보장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복이 많다라는 얘기는 고쳐야 될 부분이 한꺼번에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중복이 없다라는 얘기는 한 군데만 고쳐야 되니까 데이터의 컬렉트니스, 완전성이나 뭐 정확성을 보장받기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정교화였다라면 다소 그러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뭐를 위해서? 성능 향상과 개발 과정 편의성,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서 비정교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면 이제 이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는 게 메모리를 더 쓰게 된다든가 이런 이 작업이 이 발생하게 되니까 오히려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정교화, 비정교화가 성능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악영향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각 구성 요소인 엔티티, 속성, 릴레이션에 대해서 데이터의 일관성, 무결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의 성능을 먼저 따질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비정교화, 반정교화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반정교화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테이블 분할입니다.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책에서는 테이블 분할, 테이블 중복, 그 다음에 컬럼 중복 이 세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에 들어갑니다. 그럼 테이블 분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평 분할과 수직 분할이 있는데 수직 또는 수평 분할을 하는 것으로서 테이블 분할 또는 파티셔닝이라고 한다. 파티셔닝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테이블 파티셔닝이라는 용어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파티셔닝과 구분되는 개념, 같은 개념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성능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수평 분할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거 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6건을 갖고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6억 건이라고 봅시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6억 건을 한 테이블에 넣고 관리하니까 힘드니까 3억 건씩 나눠가지고 너는 테이블 스페이스 1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너는 테이블 스페이스 2에 들어가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테이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분할 방법을 수평 분할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코드를 기준으로 다 하는데 이런 거 실제로 많이 씁니다. 회사에 가면 1월 데이터는 디스크 1에 2월 데이터는 디스크 2에 예를 들면 은행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런 파티셔닝을 쓰게 되면 성능 개선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고 나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디스크를 딴 데 놔두고 이렇게 이 디스크를 1월은 여기, 2월은 여기, 3월은 여기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나의 테이블처럼 쓰게 된다면 이렇게 나누는 것을 수평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평 분할. 이런데 왜 이런 걸 쓰게 되냐면 하나의 테이블에 데이터가 너무 많고 레코드의 특정 범위만을 주로 액세스하는 경우에 실적을 낼 때 보면 1월서부터 3월까지는 이것도 있겠지만 주로 1월 실적, 2월 실적, 3월 실적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는 경우가 많을 때에는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데이터가 많을 때, 무지 많을 때, 아예 데이터 몇 건 되지도 않는 걸 이렇게 파티셔닝 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죠. 그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상 데이터가 대량의 데이터일 때라는 걸 전제로 이런 파티셔닝을 고려해 보십시오 하는 거죠. 분할된 각 테이블은 서로 다른 디스크, 여기 써 있네요. 서로 다른 디스크에 위치시켜서 물리 디스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잖아요. 설명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엔티티 3개가 있다면 너는 디스크 1으로 들어가고 너는 디스크 2로 들어가고 너는 디스크 3로 들어가라. 각각에서 나온 프라이머리 키가 있다면 너는 1, 2 들어가고 두 번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세 번째 디스크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디스크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번에 수직 분할이라는 건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하나의 이 테이블에 칼럼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길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너 하나 이렇게 잘라나가는 거를 수직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까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양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진 테이블에 파티셔닝 테이블에도 똑같은 칼럼들이 들어있잖아. 이건 칼럼을 나누는 개념이 수직 분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념 하나의 테이블이 가지는 레코드의 개수가 많아서 레코드의 개수가 많아서 수평 분할, horizontal partitioning을 한다 하면 수직 분할은 하나의 레코드 테이블이 가지는 칼럼 수가 너무 많아서 하는 일이다 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많다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칼럼이 많으면 뭐 자주 사용하는 것끼리 이렇게 파티셔닝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저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의 칼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칼럼들의 랭스들을 다 합해 보니까 내가 설계한 메모리 버퍼 블락을 하나를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2개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정도로 너무 큰 테이블이 되면 너무 긴 테이블이 되면 큰 거보다는 길은 테이블이죠. 랭스니까 길은 테이블이 된다면 그때는 수직 분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직 분할을 해서 성능의 개선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로 1대1 관계나 1대1 관계, 또 맨데터리 1의 0 관계가 생기겠지만 이거는 앞에 설명했던 신체사항과 병역사항 같은 예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조회 위주의 칼럼과 갱신 위주의 칼럼이 나뉘는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별히 자주 조회되는 칼럼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 칼럼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 칼럼 크기가 요 칼럼 하나가 막 몇 기가 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 특정 칼럼의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 이 4가지 경우에 수직 분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죠. 수직 분할이라는 건 간단해요. 보면 이건 뭐 그냥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이런 테이블이 뭐 2가지 방법으로 그린 거죠. 있는데 이 테이블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데 개념에서 먼저 이 사람은 갱신 위주의 칼럼의 수직 분할을 설명했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 테이블 안에 최종 접속 번호와 최종 접속 시간과 종료 시간이 여기 같이 들어있다라고 봅시다. 이 어트리뷰트들이 여기에. 그러면 우리 회원관리 시스템에서 이 테이블이 제일 많이
아이어 트래픽을 일으켜갖고 메모리를 활용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인데 거기에 얘가 들어있다면 접속할 때마다 락이 걸리죠. 그 다음에 종료할 때마다 락이 걸리죠. 여기 보잖아. 레코드의 잠금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왜 그러냐면 입력 수정 삭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데이터 락킹 컨텐션에 의해서 락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해서 하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 여기에 보면 접속 시간, 종료 시간은 여기에서 고쳐지고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수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테이블은 항상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레퍼런스에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그 방법을 수직 분할인데 수직 분할 중에서 뭐다? 업데이트 위주의, 그러니까 마스터 테이블 같은 것에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락 컨텐션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수직 분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자주 줘야 되는 칼럼의 분할입니다. 여기에 무수히 많은 칼럼들이 있는데 이 무수히 많은 칼럼 중에서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음력,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 그 성별 이런 것들은 어쩌다 한번 보는 칼럼들인데 이거하고 같이 성명, 암호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봅시다. 얘네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이 회원과 관련된 걸 할 때 이 테이블이 아이어 트래픽이 발생하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성명은 항상 읽으니까 요거 하나만 요렇게 잘라 가지고선 얘만 테이블화 시켜 놓는 거, 요렇게 하나의 테이블화 시켜 놓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한다? 자주 줘야 되는 칼럼의 분할, 무슨 분할? 수직 분할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성명은 뭐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 보면 암호라는 거 있잖아요. 암호. 사람이 로그인할 때마다 암호는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많은 것들이 아이어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메모리에다 불려 올라가서 비교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요런 요거만 핸들링해서 요거만 아이어 트래픽 일으킨다면 얘는 하나의 버퍼 블락에 얘가 내가 이거 1000바이트짜리 버퍼 블락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500바이트고 얘는 100바이트라고 칠게요. 100바이트.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500바이트가 올라간다면 여기에 몇 개 들어가겠어? 5개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5개.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 몇 개 500바이트니까 2개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100바이트니까 몇 개가 올라가겠어요? 10개가 올라가죠. 여러분들, 관계형 DB 쓰다 보면 히트 레이시오, 적중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죠? 적중률, 히트 레이시오. 히트 레이시오가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미 메모리에 불려와 있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히트 레이시오가 높은 데이터베이스가 퍼포먼스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500바이트짜리 2개가 올라와 있을 때와 10개가 올라와 있을 때 어느 게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을 확률이 높겠어요? 10개 있을 때가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게 히트 레이시오를 벌써 5배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5배를 높일 수, 물론 5배까지는 늘어나지 않지만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메모리 활용 기법을 위해서라도 자주 사용되는 것만 이렇게 잘라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수직 분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특정 칼럼이 아주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해야죠. 왜? 여기에 보니까 사원 이미지, 사진이 하나 들어있다고 칠게요. 이놈의 사진이라는 건 여기에 들어있는데, 사진이 들어가면 보통 보면 그 다음에 화상도, 그러니까 해상도 좋은 것들은 기가, 1기가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거 회원이라 그렇지, 조감도라고 썼을 때, 조감도를 여기다 같이 넣어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퍼포먼스가 떨어지겠는가. 이게 오르락내락 하게 되면 이거 메모리로다. 그때에 요런 테이블들 이미지만 여기 마스터에서 관리하지 말고 이미지만 여기다 가져가서 얘를 그러니까 이미지 봐야 될 때는 얘만 액세스하게끔 만드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해주는 것도 수직 분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처리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건 주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DBMS의 데이터 타입 중에 라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라지 오브젝트 파일이 있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 B라 파일이 있고 C라 파일이 있습니다. B라 파일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미지나 이런 거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파일을 말하고 C라 파일은 뭐예요? 캘렉터 라지 오브젝트 파일. 이런 건 언제 써요? 여러분들 의사 같은 사람들이 처방전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려서 보면 이 사람은 감기 증상이 있어서 아스피린 두 알을 처방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만 쓴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 암 환자가 왔어요. 이 처방전이 몇 페이지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방에 대한 게 진단 내용이 그렇다면 이런 거는 문자로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사람이 말로 쳐놓으니까 어떤 거는 한 페이지면 되는데 어떤 건 10페이지가 되니까 이런 거는 뭐로 하자? C라 캘렉터 라지 오브젝트 파일로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게끔 해주는 이런 설계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너무 큰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뭐 특기사항이 있다라고 칠게요. 여기는 없는데 특기사항이 있는데 이게 너무 커서 텍스트 파일로 잡혔어요. 텍스트 파일 잡히면 보통 2000바이트 이상입니다. 그럼 2000바이트가 얘랑 하나에서 메모리 버퍼는 1000바이트인데 그럼 이거 올라오면 뭐예요? 3개 버퍼 블락을 합해야지 겨우 데이터 한 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히트레이션은 뭐 거의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요거는 텍스트 파일은 여기다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것도 뭐다? 수직 분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다음에 특정 칼럼에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보안을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같이 있어가지고 이 메모리로다 오르락내락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회원에서 보면 이 사람은 회원 등급을 이제 그러니까 아무나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구매 시스템에서 파트 마스터 파일이라고 볼게요.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런 걸 줄게요. 우리 제품이든 간에 가격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매 가격이라든가 우리 생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건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거야. 영업부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테이블에 락킹을 걸어갖고 그랜트를 시키게 되면 제약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럴 바에는 가격을 볼 사람은 요 테이블을 봐라 하고 요 테이블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권한만 그랜트 해준다면 이 테이블은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여기에다만 권한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수직 분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할의 종류예요. 그래서 수평 분할과 수직 분할인데 수평 분할은 이렇게 테이블을 가로로 자르는 거고 수직 분할은 세로로 자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 중복 테이블의 생성입니다. 테이블을 중복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데이터 갖고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썸마리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항상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평 분할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1월 데이터, 2월 데이터, 3월 데이터 하는데 매 월별로다가 거래선별로다가 썸마리 하는 이런 테이블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이 테이블 나눠진 거 파티셔닝 된 거 읽어서 찍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무가 너무 많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테이블을 하나를 갖다 있잖아요. 합계 테이블, 기간별 합계 테이블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만들어주게 되면 물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어느 거래처에 어느 기간 동안에 금액이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중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퍼포먼스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중복 테이블의 생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양의 대량의 정보를 자주 그룹 바이 썸 같이 어그리게이트 펑션, 집계 펑션을 이용해서 썸이라든가 토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카운트 뭐 이런 거 실시간으로 통계 정보들을 계산해낼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 이러한 계산의 이용은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대상이 되고 하나의 테이블이 아닌 여러 개 테이블들을 조인해 가지고선 데이터를 추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특정 통계 테이블을 두거나 하는 방법으로 중복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 즉 썸마리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존재시켜서 중복 테이블화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복 테이블을 만드는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정교화에 충실하면 종속성, 활용성은
향상되지만, 그 외에도 많이 향상되지만, 수행 속도가, 그러니까 수행 속도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고려한다. 여기서 수행 속도가 증가된다라는 게 빨라진다라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경우에 고려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에 고려한다. 이게 더 그럴듯한데, 어쨌든 많은 범위를 자주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고려해야 되고, 특정 범위 데이터 값만을 자주 레퍼런스 할 때 고려해 볼 수 있고, 처리 범위를 줄이지 않고는 처리 수행 속도를 개선할 수 없는 경우에 고려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만드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라는 거를 개념으로 다 갖고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OLTP 데이터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에 썸마리를 자꾸 건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마트를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된다면 그때 기존 데이터들을 뷰로 만들어도 되지만, 뷰로 만든다라는 건 가상의 테이블이지만 퍼머넌트 테이블로다가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테이블 중복이 생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약 자료만 주로 요구되는 경우에도 고려할 수 있고, 추가된 테이블의 처리를 위한 오버헤드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조정이나 부분 범위 처리로 유도되거나 클러스터링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철저한 검토 후에 결정해야 된다.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중복 테이블의 유형, 종류는 뭐가 있느냐? 1번 집계 테이블,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집계 테이블, 단일 테이블, 그룹 바이, 여러 테이블, 조인 그룹 바이 이런 것을 많이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생성시의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로우와의 활용도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라. 집계 테이블은 테이블 클러스터링을 한다면 집계 레벨을 좀 더 낮춰준다. 3단계로 집계해야 될 거를 한번 말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집계, 월집계, 연집계 이렇게 나온다면 최소한 월집계라도 있으면 12개만 읽으면 되는데, 연집계를 위해서 월집계가 없으면 365개를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결합 인덱스, 고단위 SQL을 사용하면 굳이 집계 테이블이 없이도 양호한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사전 검토해서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경우도 많다. 집계, 조인하면 추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지나친 집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집계 테이블 기존 응용 프로그램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보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집계 중복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치면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진행 테이블의 추가입니다. 진행 테이블. 뭐냐면, 진행 테이블의 추가라는 건 뭐냐면, 여러 테이블을 조인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테이블을 조인해 갖고선 이런 조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처리 범위도 너무 넓은 경우에, 처리 범위도 뭐 연 단위로다 막 이제 일일이 아니지 시단.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거 예를 들어 보세요. 주유소 계속 주유하고 있는데 오늘 휘발유가 얼마 팔렸지 이런 거 하는데, 그거 물론 가능해요. 그 트랜잭션 파일을 갖고 그룹 바이, 오더 바이 하면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거를 1집계를 만들어 놓고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월집계를 만들어 놓고 연 단위로 다 묶어 놓는다 그러면 데이터가 몇 번 중복되는 거냐면, 집계, 1집계, 월집계, 연집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테이블을 전체를 다 읽어서 그룹 바이, 오더 바이 하는 것보다는, 오더 바이, 그룹 바이 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성능이 훨씬 낮을 수 있지 않느냐. 연집계 하면 하나의 테이블만 낼름 읽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이 메모리에다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색 조건이 여러 테이블에 걸쳐 다양하게 복잡하게 사용되며 그런 처리량이 많은 경우에는 진행 테이블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진행 테이블 생성 시 유의사항은 데이터량이 적절하고 활용도가 좋아지도록 기본 키를 만들어야 된다. 키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키가, 그러니까 연, 월, 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포린 키로다 릴레이션이 계속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설계가 중요하게 고려사항으로 생각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delivered 추출 속성의 추출 칼럼이죠. 적절한 추출 칼럼을 추가해서 집계 테이블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다목적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발주 테이블에 보면은 발주 수량이 있는데 입고 수량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입고 수량이 입고 테이블에서 들어오는데 발주 테이블이 100개를 발주했는데 뭐 5일 전에 10개, 3일 전에 10개, 어저께 10개, 오늘 10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발주에 의해서 40개가 들어왔습니다. 40개가 들어왔는데 이거 다 들어왔니? 그리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 이 테이블에 가서 오더바이 그룹바이 해가지고선 어떻게 하면 돼서 그룹바이에서 40이 나왔네? 그러면 100에서 40을 빼니까 60이 나오니까 아직 60개 들어와야 되네. 그러니까 얘는 크로즈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얘가 들어올 때마다 여기다 뭘 주는 거예요? 10을 주는 거야. 또 10개 들어왔으니까 20으로 바꿔놓고 업데이트 치고 30, 40으로 바꿔놓는다면 이 테이블에 가서 이거 퍼포먼스 떨어지는 입력성 삭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에 락킹 안 걸고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비교만 하면 이거를 읽는 그만큼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런 거 물어볼게요. 야, 그러면 얘가 이 칼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 여기다 더해지는 거는 이거 라이트하고 더하려면 그 시간은 안 걸리느냐? 계산해 보십시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런 속성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항상 얘는 한번 들어간 데이터를 레퍼런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뭐죠? 락킹 컨텐션에 의해서 입력 수정 삭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어큐뮬레이터에 의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업데이트하는 시간 정도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테이블 추가에 의해서 아니면 칼럼 추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다중 테이블의 클러스터링이나 조인 SQL을 적절히 이용하면 굳이 진행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도 양호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만드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중복 칼럼을 만들어라. 중복 칼럼을 만들 수도 있다. 비정규화해서, 그러니까 반정규화해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정규화를 통해 중복 칼럼을 최대한 없애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다고 치면 중복 테이블을 제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물리 모델링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규화 과정을 어기면서 뭘 위해서 여기다 이거 썼으면 좋겠네. 이러해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규화를 어기면서 이 위배해가면서 다시 데이터의 중복을 수행하곤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모리 사용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사용을 줄인다라는 얘기는 IO 트래픽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복 칼럼 생성의 상황에서는 빈번하게 조인을 일으키는 칼럼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게 들어있고요. 조인 범위가 다양한 경우 온라인화해서 속도가 중요한 칼럼에 대해서 중복 칼럼을 고려할 수 있다. 락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액세스 조건으로 자주 사용되는 칼럼들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액세스 조건, 예를 들어서 수량 같은 거 확인하는 거, 자주 사용되는 액세스 조건이 다른 테이블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군데에서 읽어오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내 칼럼에다 하나를 더 갖다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복사된 칼럼은 도메인은 원본 칼럼과 동일하게 한다. 이랬을 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이제 우리가 트리거를 꼭 집어넣죠. 그러니까 원본 칼럼이 고쳐지면 복사된 칼럼도 같이 고쳐지게끔 반드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으로 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뭐로 해야 돼? 비즈니스 룰을 집어넣어갖고 비즈니스 룰을 집어넣어서 뭐로 해야 된다? 트리거나 스타워드 프레셔 이런 내장형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도록 해줘야 된다. 접근 경로의 단축을 위해서 부모 테이블의 칼럼을 자식 테이블에 중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 국민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국민. 여기 보면 국민 주민등록번호, 채용락, 성명도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테이블을 쓰는 국방부라는 데가 있다고 칠게요. 국방부에서는
병역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병역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국민에 대해서 병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 명의 한 명의 이거 보세요. 0, 1, N, 1, 0, 1, N 국방부입니다. 이거 회사가 아니야. 하나의 국민은 군대에 안 갈 수 있다. 한 번만 갈 수 있다. 여러 번 갈 수 있다. 있잖아요. 여러 번 가는 사람도. 근데 2번 갔다 오는 사람 있잖아요. 싸이도 2번 갔다 왔잖아. 자, 보세요. 그런데 병역사인데 국민이 아닐 수 있다.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국방의 의무니까 특정 사람에 대해서다. 이 병역사항은 여러 사람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래 우리가 병역사항 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에 1, 0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계에서는 1, 0, 이 옵셔널 0, 1, n의 관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만들어야 돼? 군번이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있는 주민번호가 뭐로 들어가야 돼? 칼럼으로다가 non-identifying 관계로다가 주민번호가 여기에 foreign 키로 들어오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군대에서는 여기 이름이 들어있는데 얘를 계속 읽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얘를 조인해야 될 필요가. 그러면 여기다 뭘 갖다 놓는 거야? 요 안에 있었던 이름을 여기다가 최영락을 카피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이름 칼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읽지 않고라도 군과 관련된 거는 얘만 읽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중복 칼럼의 생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위 레벨의 테이블에 집계된 칼럼을 추가, 즉 집계 칼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칼럼을 M:1 관계로도 할 수 있고 연산 결과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산을 해서 중복 칼럼을 생성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뭐 연산이 뭐였댔어? 입고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산된 결과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그거 얘기했고 조합 또는 칼럼의 조합 복잡한 연산의 결과를 통해서 판단할 수 없는 값의 검색 조건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연산 결과를 중복시키는 중복 칼럼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 조금 아까 말했던 그 성명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중복 칼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로우로 구성되는 값을 하나의 로우로 나열하는 경우에 로우로 관리되던 데이터 칼럼을 관리하는 경우 어렵네요. 기본키 칼럼이 너무 길다든가 여러 개 칼럼,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 만들었는데 프라이머리 키가 날짜 더하기 순번 더하기 부서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온다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이거를 각각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여기다 릴레이션을 주게끔 하는 게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예제도 지금 설명드리는 이 예제도 카페.다음.net/dbdb에 가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예제들을 작성해 놨습니다. 한번 꼭 좋은 모델러가 되시기 위해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DAP 과정이 자격증이 목적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지만 좋은 모델러가 되시고 싶다 그러면 제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중복 칼럼을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만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중 칼럼 클러스터링 해결할 수 있는지, SQL 그룹 함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의 지나친 낭비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 칼럼의 경우에는 반복 칼럼이라는 경우는 뭐예요? 원래는 이게 1차 정규화로 나갔어야 되는데 절대 사용할 필요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반복 칼럼 1월, 2월, 3월, 1월 급여, 2월 급여, 3월 급여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급여 테이블이에요. 급여 테이블인데 582년 개띠 최영락의 급여가 1월 급여는 얼마, 2월 급여는 얼마, 3월 급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런 테이블로 만들면 이거는 뭐예요? 그룹 반복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려는 거예요? 급여 테이블, 급여 마스터 테이블 만들고 월 급여 파일을 만들어서 582년 개띠 1월 얼마, 2월 얼마 여기서 이걸 엔티티로 만들어서 이걸 하게 된다면 나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테이블화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게 중복 칼럼으로 설명을 하네요. 반복 공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테이블의 row id를
복사하는 경우가 효과적일 때도 있다. 로우 아이디라는 건 시스템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로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 마스터의 경우에 사원 테이블에 사원 번호가 유니크 키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 그 DBMS가 로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장되는 로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고유 번호를 줍니다. 각 로우에 대해서 그거는 사원 번호보다 프라이머리 키보다도 성능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복사해 놓는 경우가 효과적일 때도 있다 이런 거죠. 데이터 일관성 보장에 유의해야 되고 중복이 지나치게 심하게 되면 처리에 오버라이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 처리라는 것은 입력 수정 삭제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에 오히려 오버라이트가 발생하게 된다. 사용자 프로그램은 반드시 원본 칼럼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얘기냐? 사용자나 프로그램은 뷰나 이런 거 다른 그 칼럼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라 한 번에 그 원본 칼럼만 수정하고 그 원본 칼럼이 수정된 다음에 뭐로 하는 거예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트리거나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지 그냥 바로 업데이트 치고 이렇게 하면 왜 내가 중복을 여기다 A를 만들고 여기도 A를 만들었는데 얘를 고쳤는데 만일에 시스템 페일이나 어브노멀한 종료가 끝나면 얘는 A가 B로 바뀌었는데 얘는 그대로 A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롤백이나 이 커밋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트리거나 스타워드 프로시저를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행 속도를 우려해 지나치게 많은 중복 칼럼을 생성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능하면 중복 칼럼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능 때문에 그래 그러고 툭툭 집어넣을 바에는 논리 모델을 왜 해요? 정규화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하지 않으면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고 클러스터링, 결합 인덱스, 적절한 SQL 그러니까 테이블을 중복시키든 칼럼을 중복시키든 중복시키는 데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퍼포먼스 개선이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클러스터링, 결합 인덱스, 적절한 SQL을 이용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해결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해라 이런 얘기죠. 중복 칼럼을 이용해서 손쉽게 액세스 효율을 개선할 수 있지만 지나친 중복화는 반드시 데이터 일관성 오류나 이런 계속 얘기 나오는 거죠. join, 서브 쿼리 액세스 경로의 최적화 방안을 더 철저히 강구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서브 쿼리가 뭐예요? 쿼리 안에 쿼리 있는 거죠. 네스티드 쿼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보고 안 되면 그것을 중복을 고려해봐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